안녕하세요 여러분, 삐삐입니다. 네, 이제 오늘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금 현재 새벽입니다. 새벽인데 원래는 잤어야 됐거든요. 잤어야 되는데 이래저래 또 일이 있고 해서 이제 자기 전에 솔직하게 영상을 제가 지난번에 그 구두로 이야기했지만 제가 영상을 찍어서 크리스마스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다 했잖아요. 근데 내일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밥 먹고 또 이제 운동 갔다가 그 다음에 도서관 갔다가 그리고 또 밥 먹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오후에는 또 업무적으로도 좀 처리할 게 몇 개 있어서 그런 거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아마 영상을 찍을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내일 또 못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예 지금 생각난 김에 찍자라고 생각이 돼서 찍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제가 이거를 말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이제 사실 고민한 이유가 혹시나 막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좀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말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엄청 큰 일은 아니고요. 뭐냐면 이제 지금 오늘이 크리스마스로 이제 새벽이 됐으니까 엊그제죠. 이제 화요일날, 네, 화요일날 엊그제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서 좀 어두숨이 나오는데 어이가 없어서 막 근데 엄청 크게 사고가 막 난 건 아니고요. 여느 때처럼 이제 일하는 것 때문에 이제 외근을 나갔는데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이제 차가 많이 막혀서 차가 이제 정차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뒷차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옆에 딴 데를 이제 한눈을 팔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옆에 이제 딴 데 보고 있다가 이제 앞에를 딱 쳐다봤는데 브레이크를 누를 틈도 없이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이제 딱 앞에 쳐다봤는데 이제 저 차가 바로 앞에 있어갖고 브레이크를 누르지도 못하고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차해 있다가 이제 차가 출발하려고 제가 타고 있던 차가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차에 이제 갑자기 뒤에서 팡 박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좀 그때 당시에는 어리통증이 좀 있었어요.
마사지 받는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 너무 아파서. 그래서 강도를 낮춰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면 얘기하시라 해서 허리가 좀 아픈데 낮출 수 있을까요? 해서 최대한으로 낮췄는데도 아파서 그냥 아예 껐습니다. 마사지는. 그리고 이제 침 맞는데 침 맞을 때도 솔직히 되게 아팠어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외상이죠. 외상은 없었어요. 다행히도. 근데 제가 외상 같은 거는 잘 참거든요. 뭔가 이렇게. 그리고 그 허리 아팠던 것도 기존에도 복압으로 그냥 참고 참았듯이 좀 엔간한 거는 제가 참아요. 어지간한 거는 참는데 아픈 거를 근데 이 허리 아픈 데를 침을 맞으니까 이게 아픈 데를 누가 계속 그냥 어거지로 누르는 느낌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허리가 되게 좀 저리고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막 운동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2만보 3만보 걸으면은 무릎이 막 아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릎이 막 시리고 저리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프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으로 허리가 되게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이제 준하요법이죠. 준하를 또 살면서 처음 받아봤는데, 그거 받으면서도 이제 그 진료해 주시는 의사분이 지금 상태가 이제 제가 너무 아파서 이게 원래 이렇게 아픈가요? 이러고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허리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다고,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으시고, 그리고 그 아픈 게 그 허리 디스크 양성 반응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받으면서 이제 아프면 말을 해라라고 해서 받다가 너무 아픈데요 이러고서 하면은 그 받고 있는 그 자세 자체가 이제 양성 반응일 때 그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날에 그렇게 받고, 이제 어제죠.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봤는데 이제 약을 주셨어요. 끝날 때 이제 약 같은 것도 뭐 주셨는데 그것도 같이 먹으라 하셨는데, 이게 그 사고 난 당일날 이제 치료받고서 그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거 허리가 너무 저려갖고 오히려 그 사고 나고 그 막 했을 때보다 그 치료받고 나서가 오히려 너무 아파갖고 이게 너무 저릿저릿거리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잤어요, 어거지로. 최대한 신경 안 쓰고 최대한 좀 덜 아픈 자세에 찾아갖고 막 뒤척거리다 잤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도 좀 숙면을 못하고 중간중간 자주 깨는 편이긴 한데 그날은 진짜 너무 많이 깨갖고 잠을 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근데 어쨌건 또 아침에 나가야 되고 하니까 이제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고 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어제 이제 치료받고 나서 너무 아프더라 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원래도 좀 깨긴 했는데 어제는 너무 좀 평소보다 더 많이 깨했다 하고서 좀 이래저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 이제 말씀으로는 이제 원래 그게 침 맞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초반에가 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 한 일주 정도는 그렇게 좀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한 2주쯤 가고 이러면은 이제 서서히 이게 좀 많이 나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원래 아프다고
하시길래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일단은 지금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뭔가 그냥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뭘 하든 그냥 그렇게 그냥 허리 자체가 그냥 항상 패시브로 아픕니다 지금. 막 도저히 이게 숨 쉴 때마다 아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걸어갖고 무릎 아프듯이 좀 허리가 되게 저리고 좀 뭐 시린 느낌도 나고 뭔가 저릿저릿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갖고 뭐 이제 대인 이제 상대 측 보험에서 대인이랑 뭐 뇌물 이렇게 해서 좀 연락이 좀 왔는데 이게 또 상대방이 그 이제 해외에 사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해외에서 지금은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사고 난 이제 가해자 차량이 그 타고 있던 분 이제 어머니 차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험은 이제 가족이니까 되어 있으셨고, 근데 이제 사고가 났는데 아예 내려서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갖고 이제 차 안에 있다가 이제 뒤를 봤는데 오질 않길래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거 사고가 났는데 지금 허리가 아파갖고 좀 못 내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 사고 났으면은 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서 이제 당황해갖고 이제 좀 멍하니 있으셨나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외 사시고 이러하다 이래서 그 상황을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험 처리를 아예 그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신대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보험 그 연락처 있으시냐 해갖고 그 보험 일단 전화해서 저그 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서 이제 막 저도 자세히 하는 건 아니니까 방법을 이제 대강 알려드렸습니다. 해갖고 사건 접수번호 이제 바꿔서 스케줄이 많이 꼬여있던 터라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거나 일 끝내고 이제 사건 접수번호 이렇게 오고 했는데 이제 뭐 옆에 안전 팔았다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믿는 게 맞긴 한데 그 옆에가 저희가 이제 지나갔던 곳이 터널이었어요. 터널. 이제 그 구룡 터널이라고 터널인데 그 터널 안에서 옆에 한눈 팔게 없거든요. 터널이 막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볼 수 있겠죠. 근데 터널 이제 막 빠져나가고 정차해 있던 상황이라 옆에 볼 게 없습니다. 근데 블랙박스를 이제 오늘이란다 이제 입은 날 어제 이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 좀 이제 거의 뒤쪽에서 그냥 이렇게 거리가 크게 없는 상태에서 박은 느낌은 아닌데 했는데 이제 영상을 보니 영상 그 이제 블랙박스 후면 블랙박스에 찍힌 거 보니까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꽤 있었다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갑자기 뒤에서 그 상대 차량이 포르쉐였거든요. 포르쉐 하다가 갑자기 쓱 와갖고 그냥 팡 박았어요. 영상에서 보여갖고 바퀴까지가 1초도 안 걸리게 왔거든요. 갑자기 쓱 나타나더니 그냥 팡 박고서 저희 차가 그냥 앞으로 좀 밀려났어요.
그래서 좀 아예 안 내리고 계셨던 게 아닐까 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좀 했는데, 그래도 뭐 진짜로 그냥 옆에 보다가 이제 앞에 보니까 갑자기 차가 있어서 브레이크도 못 밟았다. 그것도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작은 의심을 했다가, 사람 의심해봐야 뭐 좋을 거 없으니 그냥 믿는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이제 둘 다 이제 외상은 없었고요. 그분은 지금 상태가 어떤지는 이제 연락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때 봤을 때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포르쉐가 좋은 차라 그런지겠지 찌그러지거나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생각보다 되게 말짱하더라고요. 그 번호판 쪽만 좀 살짝 까져 있는 식으로 좀 살짝 휘어져 있고, 근데 저희 차는 뒤 범퍼가 다 나갔어요. 그래갖고 상태, 그 차가 비싼 차라 그런가 이거 든든하네. 그래갖고 차가 든든하니까 그래도 덜 다치셔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또 아무래도 뭐 저 이제 상대 이제 과실 100% 사고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저도 뭐 다치긴 했지만 상대방도 어쨌거나 안 다치는 게 좋죠. 뭐 그거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어쨌거나 뭐 그렇게 큰 인명사고나 이런 거 없이 그래도 경미하게 끝났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래서 이게 영상을 지금 이렇게 찍는 게 일단은 이제 금요일에도 또 이제 동안 치료를 받으러 또 예약을 잡아놨고요. 이게 지금 허리가 아프니까 이게 일상생활에 좀 되게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좀 이제 감기 다 끝나갖고 몸이 이제 컨디션이 좀 돌아온다 싶으니까 또 이런 액땜이 갑자기 생기니까 뭐 다행이라 생각해야죠. 내년에 또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액땜을 미리 하나. 뭐 그래도 이렇게 사고 났으니 또 허리 디스크인 거 이제 알았고 치료 잘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도 뭐 계속 허리 디스크 아플 거 뭐 미리 좀 잡는다 생각하면 좋겠죠 뭐.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뭐 안 좋게 생각해봐야 전혀 좋을 게 없으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이렇게 된 거 그냥 뭐 즐기진 못하겠죠. 뭐 아픈 상황을 즐기는 거는 좀 웃긴 일이니까 그래도 낙담하지 않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이번 주 주말에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서 그래서 영상을 아무튼 미리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때 얼마나 또 아플지 모르니까 지금 버틸만 할 때 또 일단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도 되게 좀 매해마다 좀 계속 그래도 감사함의 연속임과 동시에 좀 계속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좀 아내가 아니었나. 근데 이게 아무래도 흔히 연륜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살면서 이것저것 다양한 좀 경험들을 하면서 그 사람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근데 이게 이제 원래 나라는 건 이제 없고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다양한 경험들로 조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좀 내가 하나하나 좀 쌓여진다라고 좀 봐야 될라나. 그런 것처럼 좀 나라는 사람이 좀 다양한 상황과 경험들을 통해서 좀 이제 흰 큰 도화지에 이제 그림이 하나하나씩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뭐 똑같은 동그라미가 있어도 그 안에 검은색으로 칠할지 뭐 파란색으로 칠해질지 빨간색으로 칠해질지 그거를 내가 칠할지 누가 칠할지는 모르는 거죠. 나는 세모로 칠하고 싶었는데 파란색 세모로 칠하고 싶었는데 누가 와서 파란색 세모를 그리다 말고 갑자기 빨간색 막 동그라미나 초록색 네모나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잘 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또 좀 나를 만드는데 좀 나를 알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해를 좀 지나다 보면은 그 후회라는 거가 보통 따라오잖아요. 이제 뭐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한 후에 내년에 할 목표나 도전을 정했는데 그게 성취하지 못했을 때 오는 후회 등등. 그런 후회가 제가 봤을 때 이 뭔가 저의 이제 경험으로는 이제 후회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후회라는 게 뭔가 목표나 도전이나 목적을 가지는 그런 것이 생겼을 때 이 후회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자의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라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쉽게 제 생각을 좀 들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자의로 선택한 뭐 내가 물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후회가 좀 덜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누군가가 시킨 게 그런 후회라는 개념이 좀 적용이 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이제 내가 물을 마셨어요. 근데 물을 마시고 나니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음료가 갑자기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수 있어요, 그거를. 근데 이미 물을 먹어서 배불러서 못 먹어요. 그러면은 좀만
저기 물 있으니까 저거 물 먹어 해서 물을 먹었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음료가 있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시킨 걸로 인해서 내가 그 선택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 그 후회라는 개념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 후회라는 대상이 누구한테 가느냐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후회에 대한 그 덩어리를 만약에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던져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처음으로 이야기 맨 처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제 후회라는 게 없을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자이든 타이든 후회는 생기다고 저는 이제 제가 경험했을 땐 그랬어요. 뭔가 후회라는 게 안 생길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했던 이 후회라는 거가 타에 의해서 결정됐을 때 이제 그 후회에 대한 이제 후속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애들을 상대방에게 던져버릴 수 있는 게 생기는데, 만약 이 후회가 자의적인 경우에는 그 후회에 대한 모든 덩어리들이 이제 나한테 오는 거죠. 다른 대상에게 던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후회라는 게 그렇다 보니 좀 뭔가 후회를 안 하고 싶어서 후회 없는 뭐 삶을 택하겠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겠다 등등 이런 식으로 후회를 배제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후회가 이제 제 경험으로 생각해봤을 땐 이 후회가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 후회를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라고 하면 그냥 그 후회를 인정하는 거.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게 지금 말로 해서는 뭔 소리지 싶으실 수 있고 이해가 되게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이야기를 아마 이제 들으시다 보면은 각자의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각자의 경험들로 인해서 제가 하는 말이 좀 다르게 해석되거나 아니면 좀 변형돼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삶에서 느끼면서 경험했던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각자가 느낀 경험이 다르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것들이 다르게 해석되거나 이제 변형되어 아마 들리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비슷한 경험으로 좀 이제 자아가 형성이 좀 되셨다면 되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후회를 인정하는 게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단어랑 그 문장을 듣고 그 후회 뭐 내가 후회되는 상황이 이렇게 왔을 때 그래 뭐 제3자의 느낌으로 뭐 후회 뭐 그래 후회할 수 있지 뭐 사람 선택이 어떻게 완벽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 후회를 저 같은 경우에는 후회를 되게 곱씹었어요. 그러니까 이 후회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경험을 어떻게 했냐면 진짜 너무 후회되는 게 생기잖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되게 반대되는 시각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좀 보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이게 뭔가 이렇게 정리를 딱 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좋을 텐데, 이 후회가 진짜 가볍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후회되는 상황이나 선택에 대해서 왜 그런 선택을 시작했지부터 막 들어가가지고 파헤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 깨닫는 게 이 후회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후회되는 마음이 그 후회라는 그것 자체, 그 단어가 주는 후회라는 애 자체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물 먹는 걸로 다시 가져와서 예시를 들면, 제가 이제 물을 먹고 싶어서 물을 이제 마셨는데 다시 보니 너무 내가 좋아하는 음료가 있어서 그걸 먹지 못해서 후회가 된다라고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 후회가 된다, 걔는 없앨 수가 없어요. 걔는 없앨 수 없는데,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 잠깐 후회됐는데 뭐 1초 만에 후회 그냥 뭐 없어졌는데 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 이 후회라는 게 다시금 생각해보니까 없애는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없애는 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시간이 약이다라고. 근데 그 시간이라는 그 개념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좀 설명해야지 딱 좀 완벽한 비유다 하고서 들으실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딱 좋은 비유를 찾지 못하겠네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 저한테 그냥 느껴지는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후회 중에서 이렇게 좀 쉽게 사라지는 후회가 있고, 잊혀지는 그런 후회가 있고, 반면에 또 그냥 뇌리에 박혀서 삶 자체를 바꿔버리는 후회도 있고, 뭐 안 좋게 바꿔버리던 뭐 좋게 바꾸던 그런 식으로 바꿔버려서 뇌리에 깊이 박혀버리는 후회가 있고 등등. 그런 후회들이 이게 없앨 수 없고, 그러니까 그 후회라는 개념 자체를, 그 존재를 지울 순 없는데 이제 덮어버릴 수는 있는 거죠. 그거를 약간 그냥 내가 평상시에 이제 그냥 이불에 누워있으면 제가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제가 이불 자체를 그냥 덮어버리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뭐 그 툭 튀어나온 영체는 볼 수 있더라도 그 사람 그 안에 있는 게 뭔지는 정확하게 보진 못하잖아요. 그게 제가 있는지 누군가 있는지는 모르는 것처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 100kg 정도 되는 좀 덩치가 있는 건장한 남성이라고 칩시다 하고서 이불을 덮은 채로 제가 뭐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근데 이제 영양분을 안 채워주면 살은 빠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쳤을 때, 영양분을 안 채우고 있으면 걔가 계속
살이 쭉쭉쭉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80kg, 70kg, 60kg, 뭐 50kg, 40kg 이렇게 계속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후회라는 그 후회가 되는 그 상황이나 뭔가 선택이나 그 아이를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내가 덮어버려야지 한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라 걔가 알아서 그 덩치에 맞게, 덩치가 크면은 좀 쉽게 안 덮이고 덩치가 작으면 쉽게 덮여요. 그래서 얘가 이불 덮이듯이 덮여집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애가 살이 빠져갖고 천천히 작아져요. 근데 소멸되지는 않아요.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 존재가 나중 가서는 뭐 진짜 0.0000001kg 이런 수준으로 빠져갖고 그냥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까마득해지는 것 뿐이지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왜 없어지지 않냐면 그게 이미 내 자아를 이제 실현시키는 존재 중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의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눈에 띄지도 않게 그냥 뇌 주름 어딘가에 박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처럼 이 아이는 근데 또 되게 중구난방이라 되게 진짜 사소한 선택인데도 그게 작용해서 덩치가 커졌다가 한순간에 확 줄어버리는 애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덩치가 진짜 작았는데 덮고 나니까 애가 갑자기 영양분을 어디서 먹어갖고 커져버리는, 근데 그 영양분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계속 상기시켜갖고 계속 걔한테 좋은 영양분을 주는 거죠. 나한테는 안 좋은 뭐 비관적인 생각, 뭐 아니면 뭐 자주 언급을 시켜주는 거죠. 걔를 이제 뭐 내가 A라는 선택을 하지 말걸 이러고서 계속 상기시켜서 언급시켜서 그 아이를 계속 배불리 먹여서 살찌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애가 덩치가 커져서 나는 이제 사소하다고, 그니까 분명히 덮을 때만 해도 작았는데 좀 잊혀졌어 했는데 상황에 따라 아니면 내 자신이나 뭐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로 인해서 그 아이가 또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그것도 시간 지남에 따라 서서히 살이 빠지고, 이 내리압 박힌 그런 경우는 애가 너무 커져서 위고비를 맞아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위고비라 하면 뭐 정신적 치료나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세게 바뀌고 애가 위고비로 또 이제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우애라는 아이는 이미 내 자아 실현과 이제 내 경험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존재를 이제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하나 굉장히 축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 축소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내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거는 일단 덮는 거부터가 이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잊고 싶다고 한다고 싹 잊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어떤 때에 따라 등등 서서히 됩니다. 근데 이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흔히 말하는 그런 산책이나 뭐 뭔가 이렇게 명상 아니면 운동 등등 이런 것들을 하라고 추천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뭔가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운동, 산책 이렇게 햇빛 보고 이런 것들이 좀 신체 활동을 좀 변화시켜서 좀 마음의 변화도 함께 가져오는
해서 정리를 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얘는 덮어버려야겠다, 얘는 갖고 있어야겠다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좀 이제 좀 그렇게 계속 상기시킨다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애들은 서서히 이제 이불을 덮어서 잠재우려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좀 잠에 든다 싶으면 이제 이불을 다 덮어버려갖고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로, 저의 경험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생각해보니 이 우애라는 애는 없앨 수 없고 그냥 때에 따라서 서서히 이불을 그냥 덮듯이 애를 덮어버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떠한 후회가 생겼을 때 그것에 그냥 매몰될 필요가 전혀 없다. 어차피 이미 그것은 나의 일부가 됐고 그 선택은 나의 일부가 됐고 그 후회도 나의 일부가 됐으니 그냥 필요한 아이면 어련히 알아서 좋은 경험으로 이동이 될 것이고 필요 없는 경험이면 어련히 알아서 서서히 덮일 테니 그냥 그대로 그냥 생각을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두면 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이나 이런 거 했을 때 흔히 따라오는 이 후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이제 이거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만 이야기한 거니까 사람들에 따라 이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바꾸어 생각하셔도 좋고요. 뭐 어떻게 받아들이시던지 긍정적인 이제 들으시는 분에 따라 긍정적인 부분만 잘 캐치해서 본인만의 또 뭔가 인생관과 철학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후회에 대해서 좀 생각보다 길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보통 이 우애라는 개념을 뭔가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선택하지 못한 상황, 뭐 선택에 대한 미련 등등 이런 것들 좀 살짝 그다지 긍정적인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 좀 싶었습니다. 뭔가 무엇이든 간에 이제 양면성이 있듯이 이제 후회라는 것 또한 물론 부정적인 부분이 생각하면 있을 수 있겠죠, 사람에 따라.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후회는 네,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진짜 올해 초에도 좀 이런저런 일들로 뭔가 삶에 대해서 후회도 많이 했고 좀 이런저런 좀 생각들도 되게 많이 했고 책들도 좀 이것저것 읽어보고 하면서 좀 느껴진 바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제 좀 생각해 본 후회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사람은 이제 어제랑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나와 오늘의 내가 전부 다르듯이 이제 제가 후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렇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 후회, 너무 제 유튜브가 후회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뜬구름없는 소리를 갑자기 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제가 생각했을 땐 인간이란 그래서 좀 재밌지 않나? 좀 계속 같은 게 없으니 달라지니까 그 흐름을 잘 유지해서 좀 그게 뭐 이렇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어디로 가든 그냥 도착만 하면 된다. 그것처럼 뭐 어떻게 흘러가든 결국에 그게 나라고 생각되면 그걸로 뭐 오케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고민이 뭐 있어서 뭐 내가 뭐 A를 하고 싶은데 또 A를 하면 B와 C를 포기해야 되고 또 B를 하고 싶은데 그럼 A와 C를 포기해야 되고 C를 하고 싶은데 A와 B를 포기해야 되고 등등 그런 식으로 뭔가 삶이 이제 선택과 포기 후회의 연속들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작년에 내가 A를 선택했지만 올해 나는 B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B를 선택하고 있지만 또 내년이나 또 곧 죽어도 바뀔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후년에는 또 갑자기 C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바뀌는 거는 너무나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현상이니까 뭐가 됐든 그냥 ABC 무엇을 선택하든 전부 다 내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A를 선택한 나도 나고 B를 선택한 나도 나고 C를 선택한 나도 나고 무엇이든 A, B 중에서 뭘 선택하는 후회는 생기기 마련이니까 그 후회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가볍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내가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좋게 바라봐주고 남들이 뭐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주는 거를 바라는 거는 좀 웃기잖아요. 그냥 나만 알아주면 되지. 어차피 내 삶이고 내가 살아가는 건데 내가 그냥 뭐 ABC를 다 좋아하면 그냥 뭘 선택하든 선택한 거에 대해서 사랑해주고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냥 후회되면 후회도 자연스럽게 어차피 없어지는 게 아니죠. 덮여질 애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고 그냥 그렇게 좀 살면 되지 않을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 연말이 될수록 뭔가 이런 다양한 선택들과 다양한 상황들과 다양한 걱정과 고민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요. 또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쉽게 말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뭔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진짜 좀 영혼 없는 응원이나 아니면 뭐 괜찮아 힘내 이것도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또 물론 좋게 받아들여주면 좋지만 또 때론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 때는 그 사람의 나에 대해서 응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해줄 말이 그렇기에 더더욱 없기도 해요. 그 사람의 힘듦과 그런 고민과 걱정을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가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공감해 주려고 노력을 해도 그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그런 응원이나 좀 위로의 말을 해줄 때 진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 한자 적을 때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설령 내가 10년 지기 친구라 해도 그 사람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자칫 잘못하면 뭔가 위로나 그런 응원보다 전혀 필요 없는 말이 되거나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럴 때는 좀 말을 좀 아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해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중님이 또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댓글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해드릴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더더욱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혹여나 정말 신뢰가 안 되고 이제 괜찮으시다면 좀 전에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혹시 참고가 되신다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너무 또 저의 경험으로는 제가 느낀 삶을 살면서 느낀 바로는 진짜 너무 힘들어도 진짜 너무 힘든 경우도 살면서 너무 많거든요. 또 주변에 도움도 요청해보고 또 이래저래 좀 스스로를 좀 이게 진짜 그 문장이나 말 자체가 진짜 너무 쉬운데 그냥 자기 자신을 좀 더 아껴주고 존중하고 좀 하는 이게 근데 진짜 말이 쉬워요. 그게 사실 당사자가 돼서 해보려 하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뭔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뭔가 그런 후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또 참고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들어보시고 좋은 부분, 좋은 소스들 있으시면 가져가서 본인의 스타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